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은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간에 예. 그 이제 또 방충리라고 있잖아요. 예. 컨벤트시티가 들어오는 땅이 수용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예. 제가 방송으로도 안내를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소식이 있다고 들렸어요. 이게 사실은 네. 22년부터 이게 소식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청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여기가 나올 때는 삼성에서 쓴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쪽에다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뭐 삼성물산이 뭐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말은 좀 없어지고 5월 3일 날 환경영향평가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서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네. 금요일 날 삼성전자 계열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실 이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 나온 서류를 다 보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그림이요. 예,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N쪽 거는 이게, 고덕, 방충리 일원에 있는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그 1단계는 끝났어요. 네. 1단계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에어퍼스트, 그 다음에 린데코리아, 에어포르토트 해서 가스 공장이 3개 들어가는 걸로 22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요 블로그에다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지원시설이라고 노란 박스를 쳤잖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노란 지원 박스 한 시설이요? 거. 예. 이 부분이죠. 그렇죠. 저게 보면은 저 조감도를 보면 빌딩이 네. 11개인가 이렇게 쭉 있어요. 대략적으로 11개인가. 요거까지 하면 12개. 예. 예. 네. 그리고 요렇게 길이 보이죠. 네네네네. 예, 길 그걸 빨 이쪽으로. 거예요. 거기 바로 가면은 네. 지제역 2번 출구가 1km가 될까 말까요. 아, 네. 우리가 뒤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지제역 2번 출구죠. 2번 출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제가 저기 이거 나올 때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거는 삼성전자가 쓰는 겁니다. 이 지원시설 용지를요? 예, 지원시설. 지원시설 용지는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팩트 체크는 제가 한 달이 건너서 했어요. 사실은 네네. 제가 지금은 뭐 퇴직하신 분인데 그 뭐 더 도시 그 제일 위에 배운 그분한테 네.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저 빌딩은 삼성전자 기숙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여기 요렇게 보면 요렇게 약간 붉게 보이는 부분 있죠. 네네. 이게 이거거든요.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원시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그게 지금 네. 빌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기를 네. 제가 분명히 뭐 한 달이 건너서 들었지만은 네네. 시에서 들려준 얘기로는 삼성전자 기숙사. 그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면 예.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나요? 많이 안 좋은 거죠. 네. 예. 그런데 삼성이 만일 기숙사를 저렇게 많이 쓴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미에서 부동산을 할 때 LG전자가 기숙사를 무지하게 크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젊은 애들이 기숙사에 안 살아요. 다 나와요. 옆에 원룸에 다 살아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그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가서 밥도 먹고 뭐 헬스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숙소는 옆에 와서 원룸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저 안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LG가 저기 이제 파주에 보면은 거기 LCD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LG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그냥 그 오피스텔처럼 높은 거 해놨는데 거기에 또 사는데 그래도 거기도 가봤더니만 외부에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불편한가 예. 보다. 근데 네. 저기에 한번 보면은 가스 공장 바로 옆에다가 저 네. 십몇 층씩 되는 저렇게 빌딩이 열 몇 개나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저게 사무실은 아니고 네. 저는 저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룸 오피스처럼 이렇게. 그죠. 네. 오피스처럼 이렇게 숙소가 된 거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지어놓으면 어쨌든 비용은 저렴하게 직원들한테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어포스트, 네. 그다음에 린데 코리아, 네. 뭐 에어프로덕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가스관을 이렇게 매설을 해서 네. 여기서는 이제 그 4기, 5기, 6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스를 공급해주는. 아, 이게 관이구나. 예, 관이죠. 게. 그래서 아. 이 관로 공사는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지만 네. 지하 40m로 갑니다. 아. 지하 40m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상권이 없어요. 네. 공사는 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지상권이 없어서 토지 보상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지주들하고 협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이래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게 관로를 다 거의 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40m로 팔려면은 꽤 큰 공사를 근데 우리나라 공사 워낙에 그런 거 잘합니다. 네. 지금 뭐 GTX AC가 40m로 한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려볼까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5월 3일자 네.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쭉 보시죠. 밑에 거. 향후 일정. 예. 이 부분이요. 예. 24년 7월에 예, 다음 달이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같은 달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예. 되고요. 그 다음 달에 8월에 공고 공람 및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그해 11월에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그리고 이제 25년으로 넘어가요. 1월에 환경 영향 평가서 합의. 25년도에 사업 단지 계획 승인 그리고 고시. 26년부터 이제 29년까지 보상 그리고 단지 조성, 공사 착공 및 분양. 우리가 여기가 이제 대부분 방충리거든요. 네. 여기하고 이제 지제 컴팩트 시티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상이 언제나 26년이에요. 네. 26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작년에 23년도 평택시 주요 업무 계획이 PDF로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첨단 복합 일반 산업지에 대해서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또 24년 주요 업무 계획이 나왔거든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업이 가는 거예요. 시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평택시는 이제 승인 기간, 네. 그것만 이렇게 가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평택 제2첨단 복합 산업단지라는. 그래서 제가 시행자가 저게 있는데요. 어제 네. 그 저쪽에 그 법인 등기부를 띄워봤거든요. 네.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아. 대표이사 한 명에다 이사, 사내이사 2명, 감사 이렇게 한 명이 있는데, 네. 그, 대표이사가 최훈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네.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삼성이 할 것 같은데 네. 삼성에 관계된 사람을 줘서 넣어가지고 저희 사업이 되면 삼성으로 땅을 이렇게 돌려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제가 등기부를 띄워봤어요. 띄워봤는데 모르겠어요. 더 깊이를 모르겠지만 일단 구글 검색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내려올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충격적인 거, 이렇게 본 거, 밑에 그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나머지 지역이, 이쪽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지제 컴팩트 네. 시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가스 공장이고 나머지는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지제 이제 컴팩트 시티거든요. 그래서 가스 공장이 위치한 거는 뭐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지만은 밑에는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이 블럭이 무지하게 크잖아요. 네. 제가 그 면적표가 나온 걸 보니까 15만 8,441평이에요. 와, 15만, 거의 16만 평. 예, 네. 저게 한 블럭으로 돼 있거든요. 블럭권은 없어요. 네네. 블럭권은 없는데 요거가 이제 보면 위에 이제 표를 한번 봅시다. 위에 표요. 자,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보면 반도체라고 있어요. 아, 여기 산업시설 용지에 반도체라고 있네요. 예, 딱 찍혀 네. 있죠.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에요.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대략 한 32만 7천 평 정도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48만 평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저 1단계로 해가지고 그 가스 공장 3개로 끝났죠. 네. 그걸로 끝나고 이제 이게 제2 제2 첨단 이제 산업단지인데 반도체가 48.4%예요. 아, 절반인데요? 네, 딱 절반이에요. 저거를 왜 저렇게 반도체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태껏 알려지기는 소부장 단지로 알고 있죠. 전체가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 간혹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소부장 업체가 한 100개 업체가 네. 저기 입주 의향서를 넣었다는 얘기가 신문에 여러 번 났었거든요. 네네. 아주 여러 번은 아니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 한 두세 번 돼요. 근데 소부장이 왜
몇 퍼센트예요? 23.1%. 그러면 반도체란 얘기죠. 아, 그래서 제가 제목은 오늘 블로그에다가 평택 그 제2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고 써놨지만은 네. 사실은 반도체 7공장 얘기가 지난주부터 저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를 주신 분이 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7공장 얘기가 슬슬 나오고 또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패키징 공장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저 반도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 중에서 반도체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100% 공급하는 회사가 세메스예요. 세메스. 세메스는 그 삼성전자 100% 자회사거든요. 요 사무실도 여기 고덕에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얘기가 반도체 7공장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세메스 같은 게 통째로 옮겨오지 않을까. 아니 면적이 52만 3천 제곱미터면 15만 8,441평이에요. 그 정도 규모면은 거의 보통 저희 팹 하나 들어가는 크기는 되잖아요. 충분합니다. 네.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다. 제가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 반도체하고 소부장으로 네.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 내려볼게요. 예. 다음 다음으로요? 예. 자, 그 위에 표부터 한번 봅시다. 위에 표부터요. 다 봅시다. 네. 코드 번호가 산업별 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 박스를 한번 읽어 주시죠. 분류 코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그래서 그게 분류 코드가 산업별 분류 코드거든요. 네. C26입니다. C26. C26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땅으로 봤을 때는 67.7%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48.4%지만은 밑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분류 코드입니다. 이 C26 써있네요. C26 써 있습니다. 네. C26이 한 블럭이라는 거죠. 저기 블럭 번호가 아니고 네. 산업별 분류 코드입니다. 네. 저게 반도체란 얘기죠. 네. 그럼 밑에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우리 평택 캠퍼스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요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인데 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26. 가로수 넣고 26이죠. 네. 그게 C26이라는 C26.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하고 여기하고 산업부 분류 코드가 똑같은 얘기예요. 요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가운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여기 됐죠? 그럼 다시 올라가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7공장이 들어온다. 네. 우리 이제 평택 캠퍼스처럼 쌍둥이로 두 개씩 가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여기를 만일 반도체 공장이 간다면 하나만 가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평택 캠퍼스를 생각하면 자꾸 짝수로만 생각하는데 SK가 청주 팹을 보면은 하나씩 가는 거예요. 하나씩 뚝뚝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 M15 그도 있고 M15X는 바로 옆에 네. 붙었고 M17은 위에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씩 돼 있거든요. 여기도 7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한 거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가스 공장이잖아요. 네. 가스 공장 한번 표지해 보시죠. 가스 공장은 또 제가 파란색으로 예. 요렇게 예. 맞죠? 이렇게죠? 아니. 네. 다시 그래요. 다시 여기서부터 요렇게 도로해서 여기가 도로까지. 예. 요까지. 요렇게 해서 이제 가스 공장이 3개가 들어오는 거죠. 네, 요렇게. 그러면 C26이 블럭은 아니지만 저 위치가 만일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7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스는 바로 들어오죠. 코앞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이제 6차 공장까지 하느라고 전기 충분하게 다 준비했죠. 네. 물 준비했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땅도 확보됐죠. 그럼 저희가 이제 뭐 팹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일단은 별도로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6기까지는 모여 있는데 예. 그러면 C26 이 블럭에서는 어떤 게 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아까 우리가 본 데처럼 반도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패키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메스처럼 그 아주 소부장 반도체 장비를 하는 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삼성의 관계사인데 계열사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도 이 3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에 그 토목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토지 매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이제 공청회가 이제 또 주민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방충리 쪽에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면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적정한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도 됐다 그러면은 삼성이 저기 반도체 들어가는 데는 토지 뭐 15만 8천 평 그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걸림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지제 역세권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우리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제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호재일까요? 호재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나머지 뭐 C29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그 소부장이 들어오죠. 소부장이 들어오고 C26에 하여튼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반도체든 뭐 패키징이든 세메스든 다 들어오면은 첨단 일자리죠. 네. 고급의 일자리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제 역세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가스 공장이 약간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저기는 이제 LH에서 보완 대책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이 아주 고급 일자리가 있다는 거는 네. 우리 지제 컴팩트 시티에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이제 보면은 도로가 바로 이제 여기 로타리로 올라가서 45번 국도랑 연결돼 네, 있어요. 40번도 있죠. 네, 일로 쭉 타고 올라가면 용인까지도, 그렇죠. 남산까지도 연결되는.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되면 네. 고덕 IC입니다. 여기도 이제 고덕 IC 예, 도 고덕 있고, IC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지제역 2번 출구. 30m 도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지제역 2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서쪽과 동쪽을 잇는 38번 국도도 이렇게 다 끼고 있어요. 도로를. 예, 평택항으로 바로 갈 수 있죠.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썰을 푸는 게 아니고요. 벌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토지 이용 계획이 다 나오고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크게 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아니면 패키징. 패키징도 반도체죠. 반도체고, 세메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소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15만 8천 평의 세메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정말 외부에 있는 공장이 몽땅 다 옮겨와도 충분한 그런 면적이 되는 거죠. 평택에서도 이 도로를 또 보니까 가장 핵심 위치에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국도 20m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지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이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20m는 좀 좁겠네요. 그리고 저기 이제 여기 45번 도로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기 이동 남사의 45번 도로는 용인시에서 지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좁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38번 국도는 확장 공사가 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쪽 워낙에 정체 구간이라. 그리고 만일 이제 지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저게 45번 도로 저거 25m도 적어도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토지 이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시나리오도 생각해 봤는데 일정이 26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서 29년이잖아요. 네. 오늘 국토부에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전 분양을 없앴어요. 봤어요. 예, 사전 분양을 없앴는데 이 지대 역세권의 콤팩트 시티에 사전 분양이 원래 계획대로는 26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없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지대 역세권 그 콤팩트 시티가 올 하반기에 12월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26년 그 초쯤에 아마 지구 계획 승인, 옛날대로 하면 실수 계획 승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대 역세권도 27년이나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공사 마무리가 29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주 양질의 일자리하고 이쪽에 지제 역세권의 저기 그 사업 그거하고 거의 맞물리겠네요. 맞물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이라든가 여기에 들어오는 뭐 반도체가 됐든 소부장이 됐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게 아니라 지제 역세권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하려면 기술인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네, 준공이 나면은 예. 이제 임직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또 임대 수요는 뭐 충분한 거고. 여기서 한밭집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삼성 평택 개펀스만 얘기를 하지만은 밑에
37만 평에다가 이거 48만 평이거든요. 뭐 가스 공장 빼더라도 32만 7천 평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밑에가 지제 역세권하고 160만 17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이 아래가 또 이제 SR 본사 들어오는 그렇죠. 데잖아요. SR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요 밑에 그 들어오는 아래쪽에 거죠. 선 예.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예, 그 밑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그야말로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그냥 개발되는 데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그 지대 역세권 GTX A하고 C도 뭐 28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고덕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고덕 신도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죠. 28년 이후에는 천지개벽을 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개발하기에 진짜 걸릴 게 없잖아요. 다 평지고.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를 제가 다 봤거든요. 뭐 오늘 초안이긴 하지만 봤는데도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 밑에는 특히나 그 산 하나도 없거든요. 산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뭐 보호 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과연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토지 보상가가 결국 지제 역세권 토지 보상가하고 또 맞물려 가기 때문에 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문제죠. 지금 LH에서 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H가 돈이 없어도 저거 어차피 저거 해서 또 비싸게 네. 팔 거니까 네. 그놈들이 다 엄살 부리는 거죠. 아, 참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지. 보면은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이라는 동네, 그 다음에 작게 보면 고덕신도시하고 지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굉장한 그 이벤트고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다 일로 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택시를 보니까 평택시 개발 계획을 보니까 2045년을 인구 100만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제 역세권이 3만 3천 세대라 그러는데 저기에서 상당히 카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평택, 그 다음에 고덕 신도시, 네. 그 다음에 지제 역세권 이거는 기회의 땅이죠. 기회 땅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32만 7만 평은 거의 다 농지거든요. 저기에 이제 집이 포함되는 건 이제 별로 많지 않으니까 개발 계획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드림. 네.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네. 예. 내려볼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를 다 우리 그 평택 캠퍼스에 네. 이게 고덕 국제 일반 산업대학자 다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너무 완전 싱크로율 100%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은 뭐 저 삼성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물밑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SBS 비지에서 오늘 방송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자분하고 어제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제가 취재를 못한 거를 근데 기자 신분이니까 네. 평택시에다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이 부지가 어떤 거냐.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평택시에서 이게 여기를 이제 이게 첨단 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저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사업이 평택시가 주관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네. 평택시에서는 인허가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SBS 비지의 그 기자 아시죠? 네. 우리가 식사 한번 했잖아요. 그분하고도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좀 주고받는데 평택시에서는 이 첨단 제2 복합 일반 산업단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도체에 관련돼서 향후 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서 이 계획들이 더 구체화될 거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개발해 보시고 산업단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분류 코드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C26으로 찍혔잖아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C26. 여기도 C26이에요. 예, C26 네. 요 끝에 보면 네. 딱 거기 나와 있습니다. 26. 예. 여기 다시 올려면은 여기도 C26 써있죠. 딱 되어 있습니다. C26. 예. 네, C29는 뭘까요? 그 위에 보면은 C29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27, 28, 29가 들어가는 거죠. 네. 비율이 뭐 거의 67.7%예요. 여기 압도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제2 복합 일반 산업단지는 거의 반도체를 위해서 그 위에 표 한번 보셨잖아요. 위에 표를 보면은 반도체라고 딱 찍혀져. 그 위에 표. 반도체라고 딱 찍혀 있죠. 48.4% 거의 절반.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벌써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반도체 이제 여러 업종들이 있으니까 저걸 과연 삼성이 쓸 건가, 삼성이 직접 쓸 건가, 아니면 뭐 계열사인 뭐 세메스를 줄 건가, 이런 것들만 이제 남았겠죠. 시기적으로 6기보다는 뭐 조금 느리거나 비슷하거나 하겠네요. 29년에 이게 완료니까 토목공사가 완료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6기까지는 지금 알려지기는 이제 경계원 대표가 말하기를 30년까지 평택 캠퍼스가 마무리가 되고 주변의 시설까지는 하면은 뭐 평택시에서는 2035년이라 그러거든요. 시기적으로 거의 맞물려 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제 역세 콤팩트 시도 또 이제 첫 입주가 30년이고 33년에 마무리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새로라서 좀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예, 크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덕 신도시고 요게 이제 분홍빛으로 보는 게 삼성 평택 캠퍼스고 요렇게 약간 이제 푸르게 보이는 게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고 이제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죠. 요게 이제 고덕, 예. 고덕, 여기가 삼성, 예. 여기가 이제 컴팩트시티. 예.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제 브레인시티가 나오고 또 가제지구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지역이 평택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평택은 참 기회의 땅이고 축복된 땅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큰 그 사업들이 계속 맞물려서 개발되는 일이 흔하지 않죠. 네, 이렇게 뭐 대규모로 지금 뭐 거의 천지개벽 하듯이. 그래서 천지개벽 되는 거죠. 과거 판교처럼. 예, 그래서 여기에 만약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리도 별로 안 멀어요. 이 도로 사정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도로가 좀 확장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 45번이 저기 용인 쪽에서는 8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제 역세권 이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그래 38번, 45번은 확장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여기 아까 봤던 저 38번이고 울타리 올라가는 게 45번이고요. 그렇죠. 또 요렇게 도로가 나서 이제 고덕 IC로 가는 거죠. IC고 이게 평택 제천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도로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게 GTX-A하고 여기 또 지제역이 있으니까 또 역도 바뀌잖아요. 역도 이제 또 이렇게 확장이 되고 확장되고 뭐 환승센터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이게 이 개발 사업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다 절대 농지잖아요. 절대 농지니까 여기도 걸릴 거 없고. 아,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지제 그 고덕면 이 방충리라든가 지제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이제 합당한 보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제 역세권 이쪽에 있는 우리 추진위원회라든가 이쪽에 방충리에 있는 추진위원들은 이 참고 자료가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는 지제역이 개발이 되고 위선 삼성이요. 밑에는 또 이렇게 또 삼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쫙 있고 첨단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SRT 그 차량 기지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동거리 쪽에도 동거리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30여만 평. 그것도 이제 평택시라든가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딱 이가 빠진 그 동그라미처럼 요 부분이 딱 남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동거리 주민들도 좀 좋겠죠. 뭐 이제 도시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이 또 뒷받침이 좀 돼야 되고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도 지금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좀 이제 불평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모쪼록 이제 개발되는 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중간 중간에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그렇죠. 이게 지금 KTX가 지나가니까 저거를 이제 방음벽을 완전히 쌓아서 소음이 안 들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기 KTX 여기 경기 남부역사를 만들어야 될 또 왜 느꼈냐면 제가 그거 이제 차 타다가 이제 FCU 틀다가 저기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실외기를 베란다로 뺐는데 실외기가 빼니까 창문을 좀 열어놔야 되잖아요. 아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지금 저희 방송에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경기 남부역은 만들어야 되고 머지않아 우리 이렇게 고덕의 주민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남았죠? 아직 자료가 남았으니까 예. 내려볼게요. 제가 또 마무리 인사를 할 뻔했어요. 갑자기. 네. 이게 너무 좋은 이슈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제 역세권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평택시에서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네. 지구 지정이 24년이거든요. 네. 지구 계획이 이제 내년에 저 네. 26년이 될 26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택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하고 저 제2 저 첨단 일반 산업단지랑 네. 일정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단지가 조금 한 발 앞서고 있고 곧 이어서 이렇게 그 컴팩트 시티가 가니까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고덕 신도시도 삼성 이제 고덕 3단이 조성되면서 그렇죠. 먼저 주거가 들어왔죠. 들어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예. 네 아마 그런 비슷한 데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네 137만평에 33,000호가 좀 들어올 예정이에요. 예. 이것도 이 얘기도 한번 하고 가시죠, 이거. 그렇죠. 네. 예, 이게 미래 그 네. 복합 환승센터인데 네. 이거 뭐 국책 과제로 벌써 이렇게 다 공모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공모에서. 그렇죠. 예, 공모돼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 삼성전자 이제 평택 캠퍼스가 6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네. 지제 컴팩트 시티 그다음에 제2 첨단 복합 산업단지 이것까지 다 물리면은 네. 전국에 어디에도 이런 지역이 없죠. 이 밑에 이제 조감도인데 예. 이 조감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위쪽이 이제 동쪽인가요? 우리 지제 세교지구? 그렇죠. 네. 지제 세교지구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컴팩트 시티가 조성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이 높은 건물은 뭐가 들어올까요? 저는 저는 좀 생각하기를 네. SR 본사가 왔으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SR 본사 동굴 사무 이제 거기는 차량 기지고 이쪽은 사무. 그러니까 차량 기지는 사실은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그거 들어오는 대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다가 네. SR 본사를 해다와 네. 그러면 이 복합 환승센터를 이 개발하는데 네. 조금 좀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지제세교 쪽 주민들은 예. 이쪽에다가 백화점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죠. 또 이제 왜 굵직한 역들에 보면은 네. 다 백화점을 끼고 있으니까 근데 백화점은 네. 또 고덕에 들어와야 되니까. 또 둘 다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요거는 그거 같아요. UAM이라고 해서 그렇죠. 들어온 예, 항공, UAM, 네, 네, 미래형, 잘 나가고 있죠. 네, 이런 이제 참 기지가 정말 이 그림대로 만약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한 2030년, 3년 이 사이에 완전 천지개벽하는 거죠.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 정말 이 지제 역세권 여기가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저희 광고하면 안 되는데 제가 찜해놓은 거 적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평택 시장교 5월 3일날 예. 내용 공개한 자료네요. 예. 네, 아까 제가 안내 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나왔던 거죠. 네. 첨단 제2 복합산업단지 산업 이렇게 해서 물량을 다 이렇게 공급하고 이랬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이 다 맞춰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요도 자료 준비하시냐고 저희 수아님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말로만 듣던 것들이 네. 자꾸 이렇게 현실화되니까.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거니까 예.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게 한 재작년부터 이제 얘기 들었던 것들이 예, 이제 예. 퍼즐의 조각들이 예. 점점 모여서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됐어요. 예. 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도 7기 공장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언론 보도에서 예. 나왔고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R&D 센터 기존에 있던 부지 그쪽이 아닐까는 예상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또 며칠 뒤에 그렇죠. 그 방충리에서 원래 소부장 땅으로 있던 게 그렇죠. 갑자기 반도체로 절반 이상이 예. 반도체로 갑자기 이게 바뀌면서 이쪽도 이제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오늘 예. 그런 이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또 저희 소장님 보면 이렇게 자료 취합해 주시고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예. 방송 보고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또 블로그로 가서 볼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많은 데서 모이거든요. 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 네. 우리 자료도 공유하고 제가 블로그도 다 퍼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자료 충분히 사용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어쨌든 제가 35분 정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또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하면서 전화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예. 저한테도 많지만 수장님한테도 더 많이 계시고 둘 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전화 칠 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 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아, 매너 예. 있게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저희 댓글 달아 주실 때도 좀 예의 있게 달아 주세요. 네. 너무 이제 이게 이런 댓글들은 정말 근데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저도 팩트 체크를 다 하면서 또 삼성 관계자가 전화 주시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아니면 받아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 네. 수고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죠. 네, 아무튼 뭐 이제 사실 뭐 온라인에서 이제 저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사실 뭐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듣지만 뭐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또 저희 방송을 기다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도 지치지 않고 항상 좋은 소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